입으로 불어넣었다. 누구야? 이 공룡이야? 아니야. 재밌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만 보고 근데 여기 나를 누가 지민이가 누군지 어느 출판사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라는 개념도 아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계속 읽어주시면 나중에 책을 고를 때 도움을 주실 때 스스로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지은이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안에 내용을 살피면서 단지 그냥 제목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유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책 읽어주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답은 사실 없지만 중요한 건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는 것이고 어쨌든 두뇌 발달을 생각한다면 중간중간 쉬어서 아이의 반응을 유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저는 뭐 이런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그냥 책 읽기가 중요하다 여겨서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내놓고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것을 가장 교육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 저도 막 이거 하려면 동화구연을 배워야 하나 막 이런 거 뭐 어디다 적으려면 양식을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걸 되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보시면 아이고 나오네요. 자. 제가 이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이제 동화를 읽어주는데 대부분 여기도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 영국 도서관에는 아빠랑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림책에도 아빠의 역할이라는 그러니까 그림책에 관련된 책을 제가 보는데 아빠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아빠의 역할은 이제 일단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질서와 신뢰관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이게 되게 문제래요. 자녀 과잉 보호와 보호자 밀착 현상.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의 밀착 현상 때문에 아빠가 설 자리가 없는데 근데 아빠가 설 자리가 없으면 아이는 아빠를 통해서 세계를 배운대요. 세계. 엄마를 통해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만 아빠를 통해서는 세상살이를 배운다는 거예요. 유년 때. 근데 아빠의 위치가 없고 아빠는 질서의 상징인데 그것이 없으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자녀 과잉보호라는 것 자체가 부모와 아이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질서 있게 행동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역할은 그런 모험심을 주고 네,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인데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아빠가 아빠 역할을 포기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 엄마한테 물어봐. 아 이거 진짜 안 돼. 엄마한테 물어봐.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볼 때 큰애기야 막. 이거 정말 우리 집에 애가 셋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아이는 정말 아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까 계속 반복해도 얘기해 세상살이를 배우는 거 세상살이 인간관계 세상살이를 배우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대인관계를 경험을 확대를 시켜주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빠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EQ 발달을 굉장히 저해할 수 있다고 데이비드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뭐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감맹이라고 부르는데 감맹. 감정이 이제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공통적인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 아빠의 역할을 부재하는 경우에 감성적인 역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공감 능력이 그쵸.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왜냐면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고 그냥 보호받고 그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아빠라는 존재는 사실 그 머릿속에 그 아기의 두뇌 구조, 뇌 구조 막 그림 봤는데 아빠는 한 6개월 지나도 요만큼이 아빠? 물음표 누구지? 엄마 머릿속에 엄마밖에 없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너무 긴밀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얘도 봐요. 엄마밖에 없는 그렇지만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빠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솔직히 딱 태어나도 생물학적인 연관성 닮아야 자기 아이인 거를 안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닮을수록 좋아한다잖아요. 아빠랑 자녀가 그래야 진짜 자기 아이 같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빠도 그런 완전 어떻게 보면 남이죠. 남 같은 이 아이와의 그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엄마랑 아이랑은 정말 다른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정말 남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관계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역할은 인생과 세계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 아빠는 모험심과 도전심을 심어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안정감과 보호감을 주는 건데,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아이가 안전된 정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역할을 보면 되게 뭐 대단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아빠한테 설명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을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아빠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큼은 그림책을 읽어주면 교육을 다 하는 거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어떤 새 아이를 아빠인데, 새 아이 아빠인데 그림책 읽어주는 걸로 교육을 한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가 한 말인데,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림책 다 있대. 굳이 앉혀놓고 뭐 크면 막 술 이렇게 따라서 인생살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유년 시절에 정말 그림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해줄 아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림책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정서적 안정감, 지적 호기심 막 이런 것들을 아빠가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아빠의 목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년 시절에 들은 아빠의 목소리를 정말 오랫동안 기억을 한대요, 아이들은. 그래서 내용이나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아빠의 그 읽어줬던 그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책이 있는데,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신조가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림책 읽어주는 사람들을 신조로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보면 상상력,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림책 읽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리고 신화는 역사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해가 되죠? 허구가 오히려 역사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준다 이런 거고, 꿈은 사실보다 강력하고, 희망은 늘 경험을 이겨내고, 웃음은 슬픔의 유일한 치료약이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빠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의 경제나 이런 걸 책임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에 뭐 놀아주는 것도 솔직히 뭐 시간을 잡아서 나가서 놀아줘야 되는 건데, 매일 그거를 이제 뭘 한다 놀아주잖아요. 주말에 막 평상시에는 애들 잘 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매일 짧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 그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엄마는 계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많이 읽어주지만, 아빠가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니까 1대 10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하는 것의 1이 아빠가 해주는 거 10개 그러니까 엄마가 10개를 해줘도 아빠 하나를 못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빠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빠를 그 위치에 올려다 주고 아빠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 참여라고 뭐 여기 앉혀놓고 뭐 이 수업 같이 듣자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정말 그냥 동화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거, 그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아빠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또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데 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치를 잘 보셔가지고 진짜 뭔가를 고민할 때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아빠의 동화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일단 불 좀 켜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 있고요. 과제는 똑같아요. 저도 계속 플래너 이제 나를 기록하면서 책 그래도 꽤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리뷰는 약간 몰아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쓰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이야기 안에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담겨 있구나. 정말 똑같은 동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태가 읽은 것 중에서. 그래서 좀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낭독하는 모습 좀 촬영해 주시고, 여기 비슷한 동화 써오기가 이번 주 숙제예요. 근데 요 책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뭐 내가 좋아하는 동화 있으면 비슷하게 써오면 짧게라도 써오시고, 나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면 이런 스노우맨 같이, 이거는 아예 글이 없는 거니까 동영상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그걸 이제 글로
만들어서 한 편의 동화를 써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림만 있는 거 하나 있지. 아니 그거 보고 그냥 그거 보고 그걸 보고 권사님이 가지신 그 어휘와 그냥 표현력 아이가 어떤 말을 좋아할까 생각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게 써오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숙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하 오늘 다 동화 한 번씩 들고 오셨어요? 내가 애들이 좋아하는 우리 소리한테 아침에 내가 다 꺼내서 뭐가 제일 좋으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역시 악어.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 동화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 소리가 딱 하고 있는 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아침밥 먹고 뭐 기지개 펴고 이게 다 흉내를 내더라고. 양치하고 이런 거를 흉내를 내더라고. 그래서 아 이 동화가 그래도 다 발달에 맞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애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되게 잘 되더라고. 이 책이 제일 재밌다고. 악어 신나는 하루. 요걸 제일 좋아하고 어때요? 뭐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좀 깜깜한 거. 야? 깜깜한. 엄마랑 첫 번째 책인데 아직도 읽어요. 그래요? 아직도? 좋아하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하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하는 건데. 비슷하구나. 허그하고 비슷하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근데 내용이. 이 뽀뽀에 내용은 없어.